생각은 되게 입자적이기 때문에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뭡니까? 어떤 사물이 있다면 그 사물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 없다. 위치를 알려면 속도를 알 수 없고, 속도를 알려면 위치를 알 수 없다. 이것이 불확정, 그러니까 양자 차원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물질의 근본 차원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미세 차원에서. 그 물질의 미세 차원보다 더 미세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의 차원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 법칙이 특히나 생각의 차원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똑같지 않습니까? 유리컵이라는 상이 없으면 유리컵이라는 실체가 따로 없듯이 나라는 마음의 상이 없으면 나라는 실체도 없는 건. 근데 그 나는 지금 인식되는 나는 마음이 인식하는 모든 것은 상이니까 나라고 여기는 그 마음도 마음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나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상임을 알았다면 상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자 이거죠. 나라는 느낌은 일종의 마음이 잡아낸 상입니다. 마음의 그림이죠. 그 나라고 여기는 것의 실체는 뭡니까? 그 실체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그 작업이 뭐예요? 그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탐구의 목적입니다. 나라는 상. 이게 실체가 뭘까? 마음에 잡히는 그 상을 지속적으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작업을 생각으로 하게 되면 그 결과는 그저 불확정한 상태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불확정성의 원리죠. 생각은 되게 입자적이기 때문에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뭡니까? 어떤 사물이 있다면 그 사물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 없다. 위치를 알려면 속도를 알 수 없고, 속도를 알려면 위치를 알 수 없다. 이것이 불확정, 그러니까 양자 차원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뭐 컵의 차원에서 그런 건 아니고, 컵의 차원은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양자 차원에서 그렇다는 뜻이에요. 아주 물질의 근본 차원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미세 차원에서. 그 물질의 미세 차원보다 더 미세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의 차원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 법칙이 특히나 생각의 차원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의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낮에 사무실에서 또는 학교에서 뭐 어딘가 자신의 일터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떠올려 봅니다. 떠오르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오케이. 그 생각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내용, 그 생각의 내용이 무슨 일이었는지 깊숙이 들여다보면 내용이 더 선명해지고 그 내용이 뭔지 아실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더 깊게 와닿고 선명하게 와닿으면 손들어 표시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그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움직임을 띠는지 알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내용 속에 푹 들어가서 그 속에 있었습니까? 형원, 어떻게 됐어요?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하는 것, 이걸 알던가요? 아니면 내용 속에서 들어가 있었나요? 알 수 있었어요. 뭘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바랬던 마음, 음. 그러니까 제가 바랬던 마음이 아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이 보여진 거죠. 근데 지금 그걸 보면서는 그냥 그때 당시 그 느낌이나 이런 거는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의 사건, 그렇죠. 그렇죠. 흐름으로 읽혀지는 거죠. 오케이. 지금 그것은 바로 물리적으로 말하면 변화 속도, 변화하는 흐름을 본 거예요. 변화하는 흐름을 보고 있으면 느낌이 느껴지던가요? 아니, 없어. 그 느낌을 정밀하게 느끼는 것이 내용을 보는 거예요. 생각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 들어가서 느낌 속에 푹 빠져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흐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뭐 이런 것들은 안 보이고 그 흐름을 보려고 하면 내용은 안 보이고 그 흐름이 속도고 내용이 위치라고 한다면 위치라는 건 하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사물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라는 걸 본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움직이는 걸 본다면 그 사물의 모습이나 위치는 보지 못하고 흐름을 보게 되겠죠. 이게 바로 속도를 보는 거라면 양자 차원에서 우리의 생각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생각의 내용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느낌 속에 들어있을 때는 이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 안 보여요. 근데 생각이 어떻게 흐른다를 보고 있으면 그 내용 속에 푹 빠져서 느낌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안 된단 말이에요. 생각의 세계에서는. 이게 불확정성의 원리를 생각의 세계에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강둑에 여러분의 마음이 감정이 흘러가는 거, 감정 밑에는 생각이 있고 생각이 감정을 일으켜내죠. 강둑에서 강물이 흘러가는 걸 바라보라. 이것은 뭐냐면 그 속에 푹 들어가서 느낌 속에 들어가 있지 말고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관찰자가 주로 이 변화를 보는 것이 관찰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푹 들어가서 그 강물 속에 들어가서 그 출렁이는 파도를 느끼는 건 아닌 거죠.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관찰할 때 맨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먼저 강둑으로 가라. 마음의 흐름에 강둑으로 가라. 그 변화의 흐름을 관찰하라고. 두 번째, 이제 변화의 흐름을 관찰해서 그 흐름이 내가 아니라는 게 명료해지면 이제 다시 강물로 들어가라. 들어서 출렁이면서도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라. 이게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걸 동시에 하는 것이 바로 위치와 흐름, 내용의 느낌과 변화의 흐름을 동시에 파악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음이 이 강둑과 강물 전체를 떠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맨 처음에 강둑에서 흐름을 지켜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흐름을 지켜보게 되면 그 속에 빠져가지고 느낌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돼요.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는 위치, 즉 그 위치 속에서의 느낌과 내용을 살펴보려 하면 생각의 움직이고 변화하는 모습은 알 수가 없고 생각의 이동 모습과 방향을 관찰하려고 하면 그 위치와 내용, 그 위치 속에서의 내용이 모호해지고 애매해지고 맙니다. 그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이런 걸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생각을 제대로 한 번에 살펴볼 수가 없게 됩니다. 생각의 내용에 집중하면 줄거리 속에 빠져들고 줄거리 전체를 얼개적으로 보려고 하면 내용이 잘 안 느껴지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나 느낌의 차원에서 내려서 하게 되면 그것이 즉각적이고 통합적으로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느낌의 흐름도 보면서 느낌의 내용도 느낌 자체가 내용이니까 느낌의 내용도 깊이 느낄 수 있게 되는데 그때 느낌 속으로 깊이 몰입하게 되면 즉 느낌을 느낌으로 파악할 수 있고 동시에 그 느낌 속으로 깊이 몰입해 들어갈 수 있게 되면 그 순간 몰입하는 자와 몰입되는 느낌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마음은 일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드디어 마음에서 잡히는 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한다는 것이 뭔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는 것에 적용해 보면 나라는 상이 실체가 아니라
마음의 일종의 한 상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상도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능으로서 조건 속에서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는 것. 쓰여지고 나면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 이런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늘 그걸 경험하지만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은 이렇게 불확정성 원리에서 생각 차원에서 그걸 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생각 차원에서 느낌 차원으로 내려와야만 이제 그걸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